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처에 실린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은 A Spatial Atlas of the Healthy Human Liver from Live Donors. 우리말로 옮기면 살아있는 기증자에서 얻은 건강한 사람 간의 공간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팀이 2026년 4월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 간의 정상 상태라고 믿어온 기준이 사실은 진짜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먼저 왜 이 연구가 필요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간 연구에서 건강한 사람의 정상간을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대부분은 뇌사 상태인 장기 기증자,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분에서 떼어낸 조직이에요. 아니면은 간암이나 전이 환자의 병변 바로 옆 정상처럼 보이는 조직을 씁니다. 살아있고 완전히 건강한 사람의 간을 직접 떼어낼 수 없으니까 쓰는 차선책이죠. 문제는 이 조직들이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사 기증자는 장시간의 인공호흡, 금식 상태, 수술 전 여러 약물 투여를 거치거든요. 사후에도 혈류가 끊긴 뒤 조직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산소 부족으로 유전자 발현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RNA 데이터 변동의 40%가 이 허혈 시간 때문이라고 보고돼 있어요. 병변 옆 조직도 이 사정은 비슷해요. 간암 같은 종양이 자리 잡으면은 주변 수 센티미터에 걸쳐 간세포 유전자 발현이 바뀐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한 번 어긋난 조직을 기준선 사마간을 연구해 온 셈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질문 자체를 다시 던집니다. 이게 ba로 이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연구팀이 눈을 돌린 건 살아있는 간 기증자예요. 영어로는 Living Healthy Donor, 줄여서 LHD라고 부릅니다. 간은 재생력이 아주 좋아서 건강한 성인이 간의 일부를 기증해도 몇 달 안에 원래 크기 근처로 회복되거든요. 이식을 받을 환자 가족이 기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도 엄격한 의학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간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움직이는 완전히 건강한 조직에 가장 가까운 후보죠. 제 핵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기증자의 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참조해온 병변 옆 정상 조직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가 간 기능을 이해하는 방식을 얼마나 바꿔놓을까? 답을 내기 위해 팀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꺼내듭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연구 방법을 짚어볼게요. 팀은 총 16개의 간 샘플을 모읍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기증자가 8명, 그리고 비교를 위해 간 질환 환자에게서 얻은 병변 인접 정상 조직이 8명. 기존 연구들이 후자만 써왔다면 이 연구는 두 집단을 같은 플랫폼에서 나란히 비교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같은 장비, 같은 실험자, 같은 분석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간 전사체학이라는 도구가 등장합니다. 영어로 Spatial Transcriptomics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조직 슬라이드 Y 한 지점에서 어떤 유전자가 얼마나 켜져 있는지를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기존 RNA 시퀀싱이 이 조직 덩어리 평균을 보여줬다면 이건 이 조직의 이 자리를 보여줍니다. 지도 위에 유전자 발현을 실제 좌표로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연구팀은 한 기술만 믿지 않고 4가지를 동시에 돌립니다. BCum HD, MERFISH, Phenocycler Imaging, 여기에 단일 핵 RNA 시퀀싱까지 해상도와 원리가 다른 도구들이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면 그 결과는 훨씬 단단해지는 거예요. 지도 여러 장으로 교차 검증을 하는 셈이죠. 더 나아가 사람뿐 아니라 쥐, 돼지, 소멧돼지의 간까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비교합니다. 의학 연구는 흔히 쥐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밀어 쓰잖아요. 과연 그 가정이 맞는지, 종 사이 지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결정적인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실제로 뭐가 나왔는지 보실까요? 첫 번째 결과입니다. 간세포가 가지는 대표적인 유전자 첨체 리제비 4개 중에 연엠페빌라시 알게가 조직 안 위치에 따라 발혈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습니다. 절반이 넘는 유전자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간의 기본 단위인 소엽안에서는 혈액이 문맥이라는 입구로 들어와 중심 정맥이라는 출구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간세포가 줄지어 있는데 입구 쪽과 출구 쪽 세포가 완전히 다른 일을 맡고 있어요. 이 현상을 구역화,
영어로 don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입구 쪽은 산소와 영양이 풍부하고 출구 쪽은 산소가 옅어진 대신 대사 부산물이 모이는 환경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결과에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사람의 간 구역 지도와 쥐의 간 구역 지도를 비교했더니 두 지도 사이 상관계수가 0.25로 거의 무관한 수준이었어요. 통계적으로는 아주 약한 양의 상관이지만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지도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차이는 구체적입니다. 혈당 조절의 핵심인 포도당 생산,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요소회로, 지방대사까지 쥐에서는 주로 소엽 입구 쪽인 문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기능들이 사람에서는 반대편 출구 쪽인 중심정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간의 대표 전사인자로 알려진 HNF4A조차 쥐는 문맥 쪽, 사람은 중심정맥 쪽으로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보너스 발견도 있어요. 분석한 일부 기증자는 가벼운 지방 축적, 즉 초기 지방간 상태였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의미 있는 변화화가 잡혔습니다. 지방을 간세포 안으로 끌어오는 운반체와 합성 효소의 유전자 발현이 줄어들고 지방을 태우는 베타산화와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수송체 유전자가 늘어나 있었어요. 한편 핵이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부품 유전자는 줄어든 반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만드는 RNA는 오히려 늘었고요. 지방이 과하게 쌓이기 전에 세포가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적응 반응이 공간 지도 위에 그려진 셈입니다. 이제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쥐 모델의 한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신약 개발에서 쥐간에서 잘 작동한 약물이 사람 임상에서 엎어지는 일이 흔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이 잘 안 됐죠. 이번 논문이 보여주는 건 애초에 어떤 기능이 어디서 일어나는지가 쥐와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중심정맥 쪽 간세포를 노리고 만든 약이 같은 위치를 노렸을 때 쥐에서는 문맥 기능을 건드려 버리는 식의 어긋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앞으로 간 연구에서 정상 대조군을 고르는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병변 옆 조직은 여전히 편하게 구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가 보여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증자 데이터를 기준선으로 삼는 논문이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저자들은 데이터를 웹 앱으로 공개해서 다른 팀들이 자신들의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셋째, 대사성 지방간 질환 MASLD라고 부르는 이 병의 초기 단계 이해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갔어요. 지금까지 MASLD 연구는 주로 염증과 섬유화가 이미 시작된 단계에 집중했는데 이번 논문은 그 이전 간세포가 아직 버티고 있는 보상 적응 단계를 공간적으로 포착했습니다. 이 시기를 노리면은 병이 진행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차항기 열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연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기증자 10명은 통계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숫자가 크지 않습니다. 연령대나 민족, 성별 같은 인구 다양성도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이번 분석은 초기 지방간까지만 포착했기 때문에 염증이 본격화된 지방간염이나 섬유화 단계는 아직 이 지도 위에 없습니다. 또 기능의 위치가 바뀐 이유, 대사율이나 소엽 크기 같은 종간 차이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은 신호 전달 경로의 차이인지는 더 파고들 숙제로 남았어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간 연구는 쥐 지도에서 사람을 유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 지도 위에서 질병을 다시 읽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논문이 그 기준선을 열어준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사람의 간은 쥐의 간을 확대한 버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지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직접 그려졌고요. 원 논문의 DOI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은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